예, 다음 질문. 비주얼 탭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오늘같이 명쾌하게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확실하게 되긴 잘 되네요. 네. 네. 핀 메뉴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 라인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핀 전용인 것 같은데. 아, 주소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GOY 아라비아스 EH EH 점 맞나요? 228 이 바깥쪽에 라인을 없애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겁니다. 어디든 어떤 DIV든 간에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DIV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DIV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스킨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해제하시면 없어져요. 해제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해제라는 게 맨 위에 보면 스킨 선택이라는 거 요걸로 만들고 저장. 그걸 해놓고 했는데도 안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럼 로그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나오셔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관리하는 사이트 코 계정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바로 제가 직접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 안 나시면 왜 제가 그냥 뭐 저희 보안 문제죠, 일종의. 그런 이제 관리용 아이디를 거기다가 남겨놓는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좀 이제 꺼리질한 거죠. 편하게 좀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딱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이트 쿡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쿡 언더바. 쿡 언더바. 예. 딜리트가 어떻게 다음번 교육부터는 질문과 답변할 때 이제 제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종이에다가 FTP 정보를 적어갖고 오시라고 하겠다. 그래야 그걸 받아서 바로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여기에 퀵 메뉴에 이미지로 이렇게 라운드가 이쁘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건 굳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거를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고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퀵 메뉴는 여기에 있죠. 모두 보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막 겹칠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하거나 CSS를 제거를 해보시거나요. 이렇게. 예, 그럼 남겨주시죠. 이 DIV를 눌러보면 예, 진짜로 없네요. 자, 그러면 다시 F로 들어가서 여기 DIV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제해도 안 되세요? 예, 됐습니다. 네. 거기 맨 오른쪽에 들어가면 지금 GMB가 홈페이지랑 이거랑 같이 똑같이 테마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혹시 GMB 그룹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 내공이 강하신데요? GMB 그룹을 쓰셨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 페이지 편집에 가서 몇 번 테마를 하고 싶으세요?
12번. 12번. 그럼 e샵 헤더에 이 GMB의 어딘가에 그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GMB 그룹에 대한 태그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GMB 테마를 바꾸는 것은 설정 변경에 있죠. 거기에서 바꾸게 되면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그 설정 변경에 있는 그 코드 번호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이렇게 치환 문자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12번으로 바꾸시면 얘는 이제 12번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12번 그렇게 써요. 그렇죠. 예. 어차피 치환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2번 테마가 있긴 있나요? 네. 그거 제가 가서 숫자 변경 바꾸시면 됩니다. 예. 영원 것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가변적으로 뭔가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어떤 고정된 값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된 값이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설정을 바꿨을 때 걔가 같이 안 바뀐다라는 또 이제 단점이 있으니 그것만 인지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 로그인 한 김에 한번 쭉 하시죠. 사이트 네. 맵이 네. 사이트 맵을 하면 그 홈페이지 사이트 맵이 쭉 올라와서 그 쇼핑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사이트 맵에 그룹을 지정하는 옵션이 여기 있다. 코드가 어떻게 되죠? 그룹 코드가? C거든요. C요? 근데 그걸 저도 넣어봤는데 예. 안 돼요? 혹시 그 페이지들의 노출 설정은 하셨나요? 사이트 맵 체크는 다 하셨어요? 그리고 쇼핑몰의 분류는 여기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상품 분류는 사이트 맵에 노출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GMB에 나오는 그런 분류들은 GMB의 분류는 다 나오는데 네. GMB에 올라가는 이제 요소 중에 분류가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GMB에는. 근데 사이트 맵에는 그 분류가 여기에 노출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쇼핑몰의 분류는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쇼핑몰이라는 페이지 그것만 여기에 노출이 돼요. 사이트 맵에서 이제 쇼핑몰을 들어갔을 때 이제 분류가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안내가 됩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오늘 겁나게 일찍 퇴근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시 사이트를 적어도 보셔야 예, 불러주십시오. CVS CVS AC 아카데미 ACDM 뭐죠? 예. 게시판이잖아요. 예. 게시판 이게 처음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처음 여기 지금 동영상 점포관찰 동영상 예. 주간 밑에 있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순서가요. 예. 게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게시판 만들고 나면 GMB 상단이니 자치기만 이런 거에는 옆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여기 화면에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생성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 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넣는 건가요? 이거요? 네. 여기에 새로운 걸 추가하려면? 네. 그럼 어떻게 있는 거지? 어떻게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저 위에 보면 예. 맨 위에 좀 봐주시겠어요? 동영상 누르시면 좌측에 맨 좌측에 동영상 누르면 화면이 바로 이렇게 콘텐츠 등록 이렇게 떠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내용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이 점포 관찰 동영상이라는 걸 추가하신 거예요, 최근에? 예.
직접 추가를 하셨고 네. 원하시는 게 어떤 거죠?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뜯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냥 일단 말이지 페이지를 더 만들어 봤는데 페이지를 만들어 보니까 점포 동영상 모으니까는 아까 콘텐츠 등록하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점포 관찰 동영상이 이 메뉴에 나와야 되나요? 나와야 된다면 어디에 나와야 되죠? 바로 그냥 나와요.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이걸 눌렀을 때 네.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요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네. 거죠? 예. 먼저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페이지 관리에 가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이 구조가 1차 메뉴를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여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눌렀을 때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원하시는 게. 근데 얘를 눌렀을 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 그대로. 다시 설명을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로그인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서 로그인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쿡 없이. 네, 쿡 없이. 이게 VD. 예, VDI. R 두 개인가요? I, L, L. 다시 한번. I, W. 다시 써요. PC 메뉴에 가셔서 이 동영상이라는 놈 요거를 속성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사용자 입력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시면 원하는 게 해결이 되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홈페이지는 이 동영상이라는 메뉴, 이 메인 메뉴를 눌렀을 때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보여져야 되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또 어떤 홈페이지는 얘를 눌렀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걸 눌렀을 때 첫 번째 메뉴가 바로 링크가 걸려요.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홈페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이걸 눌렀을 때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 페이지로 가야 되는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맵을 첨부해서 구성을 하시면 얘를 클릭하면 얘가 링크가 걸리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링크가 걸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요. 그런데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위 페이지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그 설정이 안 되고 그냥 각각의 페이지로 링크가 다 걸려요. 그럴 때 속성을 누르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냥 만드시면 이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탁 바꾸시면 여기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여기가 체크가 되는데 입력이 되는데 요게 바로 요 밑에 첫 페이지, 하위의 첫 페이지 링크로 걸리는 태그예요. 여기에다가 다른 외부 사이트의 링크 주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라고 하면 외부에 다른 그냥 예를 들어서 맨 끝에 메뉴를 협력업체 뭐 홈페이지 또는 아니면 같은 자회사 홈페이지의 주소를 걸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다른 링크를 거셔도 돼요. 보통 그렇게도 가끔씩 하시죠? 여기에 공지사항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휴 뭐 폰을 하나 넣어서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그냥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새 창을 띄우든. 그렇게 할 때도 아까 그 사용자 입력이라는 박스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또 처음 제작할 때부터 좀 빠졌던 건데요. 예. 공지 공감 후기라는項目있거든요. 게시판에. 어디에 있죠? 밑에. 거기 그 항목에는 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 밑에 보시면 게시판 공감 후기는 있는데 위에 그 내비게이션에 빠져 있어요. 예, 예. 그 한 어떤 부분에 넣고 싶은데. 공감 후기를 어디다 넣고자 하시죠? 저기 어디가 넣을까요?
정해야 된다니까. 넣는 건 금방 하는데 정하지보다는 오래 걸려서 일단 저기 스토리가 스토리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공감 후기라는 게시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공감 후기를 눌러보면은 노출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노출을 하시고요. 설정을.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요. 일단 원래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하위 페이지로 메뉴를 이동시키는 거는 이 전체 항목을 눌러보시면 나오는 여기 상위 페이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스토리. 돼 있네요. 지금 이미 만든 페이지에 스토리라는 코너에 구조는 짜여져 있어요. 노출이 안 돼 있었을 뿐이지. 노출한 아까 그거 안 눌러서 GMB 그거 예. 메뉴 이거 노출 설정하는 거. 그래서 공감 후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글쓰기를 하잖아요. 네. 글쓰기 하다 보면 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뭐 만약에 뭐 공감이라는 단어 특정 단어들을 갖다 링크를 걸고 싶을 때 예. 보통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닫고 또 가가지고 좀 복사하고 또 이 수정 코너 누르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하면서 그냥 복사만 해와가지고 계속 고쳐서 복사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페이지에 그거는 글을 좀- 많이 썼을 때 예. 썼을 그거는 때 요령이시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아니, 그 요령이 아니라, 예. 이 방법이, 한 페이지에 막 내가 링크를 보고 싶은 게, 예. 5개가 있어요. 예. 근데, 보통 보니까, 어떤, 뭐, 하나 링크 주소 달아서, 여기다가 해서, 하고 나서 또 확정 누르고, 예. 그럼 또 다시 또 어떤 거 다시 또 수정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거, 또 링크 어떤 주소 또 복사해가지고, 또 여기다 또 넣고, 또 다시 닫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하는 거. 하나의 게시물이라고 하면 네, 그거를 게시물. 한 번에 게시물 하나면 수정 버튼 누른 다음에 그 편집 화면에서 한 번에 다 하고 나서 한 번만 저장하시면 되고요. 에디터에서 한꺼번에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하는 그렇죠. 예. 그러고. 그렇게 한 번 수정하고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내용을 다 수정하고 저장하면 하나의 게시물이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사를 주소를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닫아야 되지 않나? 닫으면 안 되죠. 닫으면 안 되고요. 창을 줄이세요. 이렇게 창을 이게 윈도우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한쪽 창을 또 하나 또 여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편집을 하시거나 여기다 편집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군데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한쪽에서는 계속 복사하고 이쪽에서는 붙여놓고 마지막에 저장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냥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키워드에 동일한 URL을 걸고 싶다 자동으로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키워드 링커라는 이제 그런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공감이라는 단어에는 동일한 URL을 그냥 링크를 자동으로 걸고 싶다. 언론 홈페이지처럼 언론사들처럼 그렇다고 하시면 프로그램을 한 10만원짜리 구매해가지고 쓰시면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단순 링크만 이렇게 거는 거라면 복사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 뭐 누른다. 윈도우 키 뭔지 아시죠? 여기 윈도우 마크 요거 요 마크하고 화살표 키 좌우측 그러면 복사가 아니고 창 배열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창을 여러 개 띄우고 작업하실 때 뒤에 가려져 있으면 요즘 모니터 크니까요. 두 개로 나눠서 쓰는데도 부족함 없으실 것 같아요. 한 20인치 이상 되는 것들은. 그럴 때 이제 일일이 이거를 창을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고 창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하는 시간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마음에 듭니다. 정확하게 절반. 저기 뭐라 하죠? 스크롤. 스크롤이요. 예. 스크롤 저기 또 하나 클릭해 줄 수 있어요? 어디를 클릭할까요? 저 책 이거요? 네. 이건 무슨 게시판이죠, 저게? 갤러리형? 네, 갤러리형이잖아요. 예. 갤러리형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만 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항목 중에 그 내비게이션 넣는 건 아까처럼 똑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 북. 네, 아카데미. 여기에는 안 나와요? 예, 네, 똑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 관리로 가서 아카데미 북을 찾아보면, 이게, 예,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해드릴까요? 예. 그리고, 이 상위 페이지가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상위 페이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인 메뉴로 나와 버리거든요. 어디로 넣어드릴까요? 메인 메뉴 그냥 하나로 나온다고? 아니면? 예, 메인 메뉴 맨 위에,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아카데미 북이라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메뉴 노출 설정하는 기능만 좀, 예,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쓰기폼을 이제 하는데요. 네. 게시판은 이제 각각 따로 있는데, 쓰기 그 분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입력할 때 각각의 게시판을 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서울시한테 대상될 때 각각의 게시판을 만들고, 쓰기폼을 하는데, 하나인데, 쓰기폼에서 분류를 예를 들면 서울 선택하고, 입력하면 그러면 서울 게시판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입력폼을 하는데, 각각의 게시판별로 입력할 때마다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분류의 글쓰기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서 하는 식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쓰기 페이지가 로딩이 된 상태에서 선택 상자를 바꿀 때 그게 체인지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예.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네. 홈페이지 보면 예. 그 제천시가 지금부터는 이제 3번까지밖에 안 되나요? 정책이 아마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3번 받은 사람은 아마 지금부터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정책을 계속 개발만 하고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어딘가에 그 현재 접속자 수를 좀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가능한가요? 현재 접속자 수는 기능이 없어요. 저희가 플러그인으로 이제 필요하면 예전에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한번 만들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요청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접속자 수를 표시하는 외부 그런 플러그인들도 있을 거예요. 외부의 아니요, 이제 애널리틱스는 로그 분석을 하는 건데 톡 플러스 그런 것처럼 이제 무료 대화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과 같이 그냥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끌어다 쓰는 게 이제 그 톡 플러스인가 그건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뭐 카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느려져요. 사이트가 갑자기 뭐 한 몇 초씩 막 걸리고 그럴 때 그런 걸 넣었을 때 카운터 같은 거 넣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증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마다 이 템플릿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예. 근데 아까 하시던 거 왼쪽에 표면에 고정된 예. 그거를 구매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들, CSS를 아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어요. 그 CSS. 예, CSS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측에 고정을 완전히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CSS 포지션이라는 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스크립트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스크립트가. 예, 모든 솔루션에. 예.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솔루션마다 다 이런 기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 스타일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기능은 스크립트의 어떤 호출로
실행에 옮길 수는 있어요. 반드시 만약에 이거는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붙박이를 시켜 놓으시고 한번 문의를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안내를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있는 기능이긴 하니까. 근데 그 스크립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어디 있더라? 이런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넣어주셔야 되고, 얘네들이 호출이 됐을 때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게 뭔가 처리되는 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btn 뭐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버튼들에 보면 여기에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ID 값부터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다 붙여놓는 건 어떻게든 했고요. 이거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전문가 중앙 교육 시간에 Q&A 시간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한번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번 시도 도전해보시고 예, 나중에 한번 또 그 사이트를 좀 보다가요. 예. 특정 어떤 폼이 좀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웹 협력 솔루션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사를 하시다는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다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더 원활하실 거예요. 홈료 솔루션의 파일 포맷은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요소 검사에서 가져오는 파일 형식, 그 포맷은 HTML 포맷이거든요. 요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얘를 가지고 온다. 요소 검사를 해서. 그러면 요소 검사를 해서 콘텐츠 박스까지 복사를 합니다. copy as HTML.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만큼 영역에 잡힌 블록으로 잡혔잖아요. 저 영역만큼의 HTML을 복사를 해요. 메모리에.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테스트 페이지에 가서 요거 HTML 이거를 누르시고 붙여 넣으시고 변환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변환은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입력 상자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홈료 걸로.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근데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아니면 폼 양식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더 빨라요. HTML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HTML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한 양식들은 그냥 직접 만드시는 게 더 편합니다.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복사해서. 그게 훨씬 낫죠. 네. 네. 이게 새로 내는 큐맨이라고. 이거요? 아, 이거는 기본적인 큐 메뉴랑은 달라요. 아, 두 번째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구조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행렬 콘텐츠 박스죠. 이 DIV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딱 붙이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얘를 요소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 포지션 픽스드라는 게 화면에서 딱 고정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퀵 메뉴는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는 딱 고정을 시키는 거고 스크립트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 이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그걸 쓰려면 요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니까 이런 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연습 페이지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제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렇게 분석하고 하고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영어를 된 거를 막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붙이는 거는 요거면 딱 붙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몇 줄 넣으시면 자동 열리. 자동으로 열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 버튼을 넣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버전에 따라서 달라요. 예전 버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기능이.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설치된 거에는 있어요. 이 성형외과 나오면서부터는.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그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스터디도 한번 근데 다 조르실 것 같아요. 이런 스터디 하면.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사이트에 그 유입할 때 유입될 경로에 따라서 예. 그 경로에 따라서 보여지는 페이지나 예. 그 페이지의 양식이 좀 달리 보이게 그렇게 하는 이거는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아니면 키워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URL을 사이트 URL을 치고 들어왔을 때 예.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어떤 특정 게시물을 예. 이제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그 게시물이 뭐 예를 들어서 A 컨텐츠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예. A라는 컨텐츠 A, B, C 이런 식으로 아하. 페이지가 보였다가 네. 만약에 외문서 같은 경우 유입이 되는 경우 경로가 이제 다르잖아요. 예. 네. 외문서 보유 그 게시물 경로로 들어왔을 예. 때는 예. 뭐 C, A, B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걸 갖고 그게 치환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게시물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게시물 내용인데요. 게시물 내용은 근데 하나의 덩어리여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기는 힘든데 그게 이제 게시물 그게 뭐 이제 화면의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거는 의 순서가 아, 달리 보이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로. 그렇죠.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 구현은 돼 있는데 아. 그 어떤 식으로 해서 보이는 아.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클릭을 하잖아요. 웹브라우저에서 이거를 클릭을 딱 하는 순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그 이전 페이지에 URL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 페이지가 리퍼러라고 보통 하는데 리퍼러 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뭐 이용해서 하는 거죠.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정교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외부, 내부 또는 그 URL에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키워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건을 찾는다면 시험 문자열과 노출 제한 이 두 가지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전을 해봐야겠죠. 리퍼럴 값 이렇게 이 경로로 들어왔을 때는 그 이전의 리퍼럴 값이 이거 할 때고 네. 그거 아닌 경우 있죠. 외부에서 예. 내부에서 들어오는 경로랑 외부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경로랑 리퍼럴 값을 달리해서 예. 보여지는 거를 달리 좀 설정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도 클릭을 하면 내부에서도 리퍼러가 항상 남아 있는데 이런 그냥 기본 A 태그를 썼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썼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우리는 스크립트를 안 쓰고 다 그냥 기본 링크를 쓰기 때문에 홈용에서는 클릭을 하면 리퍼러 값이 남아 있어요. 내부는 이 도메인을 알고 있잖아요. 내부의 도메인은. 그러니까 그 리퍼러에 항상 그 도메인이 따라다니기 때문에요. 내부로부터 유입된 건지 외부로부터 유입된 건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이분이 말씀하신 사이트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실례가 될까요? 예, 그건 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리퍼가 뭐예요? 뭔 얘기하시는 그 네이버에게 물어보아 이렇게 리퍼러 두 분만
바로 나오네요. 위키백과에서. 저희도 여러 번 듣고 그게 뭔지 배워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것 뿐이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이런 위키, 이 백과사전이잖아요.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배우시면 좋죠. 이게 남는 흔적이라네요. 각각의 사이트로. 네. 방문 시 남는 흔적.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에는 쿠키라는 값이 남아요. 쿠키라는 값이 남고 또 서버에서는 그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그런 변수 값들이 있어요. 그런 변수 값들을 다 치환 문자열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치환 문자열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변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쿠키에 대한 것도 아마도 거기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너무 난해한 이야기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내용 보면 난 질거 아닌데 그냥 텍스트가 이렇게 몇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네. 링크를 줄 수가 있나요? 어디에 있는 텍스트? 그냥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예. 거기에 뭐 한 단어 갖고 링크를 되게 물론 할 수 있죠. 가능한가요? 네. 일반 페이지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뭐 게시판에서 보여드릴까요? 똑같은 거. 다 그러고 있었어요. 네? 제 건 다 그렇게 있는 예. 여기에서 페이지를 하나 제가 가져와 볼게요. 예. 어떤 다른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예. 서브 페이지에 인사말이라는 테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불러왔죠. 이 내용을. 그러면 이런 글자들 각각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예. 이런 글자들은 이렇게 편집기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URL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새 창으로 띄우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고 적용하시면 예, URL이 올바르지 않다고 나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이것도 아니에요. 절대 경로만 써야 되는 이거는 좀 그런데요. 이거 저도 처음 봤는데 절대 경로 이거 차라리 그냥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 정교하게 하시려면 절대 경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경로 쓰지 마시고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나서 이거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이렇게 해서 링크는 걸렸어요. 저장하시면 링크는 각각 걸 수 있는데 HTML 소스에 들어가서 요거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HTTP 도메인 주소는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사이트를 도메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경로보다는 상대 경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 경로라 하면 도메인 주소가 없는 거. 예, 더 정확한 상대 주소는 앞에 점점 슬래시 또는 루트라는 표시가 없는 거. 슬래시 표시가 없는 거. 예.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까 좀 윈도우 이거 말고 찬이라는 거 말고 이 상황에서 저기 사람이라는 걸 링크 넣었잖아요. 예. 지금 밑에 뭐 구조라는 단어로 링크를 또 걸고 싶어요. 예. 그 상황에서 그냥 또 딴 데 주소를 어차피 복사해서 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얘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링크를 거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소는 여기에서 복사하는 거고. 네. 저거 마크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서 주소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또 드래그해서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해서 마지막에 저장. 저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 이렇게 주소를 쭉 이제 이렇게 복사해놨잖아요. 예. 그 주소 자체가 너무 보기가 좀 많이 뻐서 주소를 다른 이름 바꿀 수는 없나요? 어디죠? 아까 보여주셨으면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구나. 예. 어떤 게시판?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5번. 이거를 클릭해 볼까요? 네. 밑에 거 그 빨간 줄을 예. 이름으로 이것도, 어디 예. 동영상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HTML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주소잖아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URL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놓는 거죠. 새창으로. 적용하시면 얘가 링크가 걸리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직관적이고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뭐. 이걸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클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막 엄청 길고 복잡해서 보기 싫으면 몰라도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글자라고 하면, 그걸 예쁜 이제 이미지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링크 주소를 거는 게 좋죠. 잘은 좀 싫어서 그 시간에 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쵸. 글자가 더 좋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는 좀 디자인을 좀 신경 써야겠다. 방문자들이 많아지면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때는. 예.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버튼 이미지만 하나만 제대로 넣어도 그 페이지가 살거든요. 예. 큰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면 좋죠. 예, 홈페이지 요리사도 사실 홈료 솔루션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가 솔루션 그대로. 그런데 버튼들은 좀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씩 넣고 있어요. 교육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런 거죠. 교육 신청하기 버튼 이런 거. 별로 안 사나? 페이지가.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네이버나 이런 데는 이렇게 검색 연동치는 많이 잘 되던데 다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버스 이렇게 크롤링이나 네. 그래서 뭐 웹적으로 찾은 걸 확인하라고 그러거든요. 웹 로봇이 차단된 걸 확인하라. 네. 특별히 차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차단될 일은 없으세요. 그게 그냥 해줘서 돼요. 정의 검색이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트를 등록을 일단 등록하셨어요? 다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URL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다가는 네이버의 신디케이션이나 구글의 사이트맵 제출처럼 뭔가 이렇게 알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게 이제 좀 상책이실 것 같습니다. 예, 검색 로봇을 막았다면 그건 다른 검색 로봇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robot.s.txt라는 파일을 보통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 암묵적으로 다 검색해가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요, 보면 이름이 있고,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스크롤 메뉴가 뜨는데, 그걸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나요? 다른 곳이라고 하면 어떤? 뭐 그냥 어떤 뭐 이미지라던가, 그냥 그곳에서, 저도 근데 슬랙스 공부니까 따로 기능이 안에 있나 했어요. 기능은, 여기 개인정보 열람,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그걸 체크하면은, 이름을 눌렀을 때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나오는.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이거를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냐? 네, 이거 풀다운 메뉴를 쓰는 스크립트가 공용으로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P라는 태그에, 또는 뭐 스팬이라는 태그에 ABP-BTN FD 메뉴, 이런 식으로 앞에 해주고 다른 부분을 바꿔주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재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다른 쪽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헤드 태그에 보면 jQuery abuilder라고 되어 있는 뭐 요 파일, 요거를 열어보시면 이게 다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라이브러리들. 이게 홈료가 홈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을 해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함수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용으로 모아놔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어딘가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프로그램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이 파일하고 한 5개 정도의 핵심 파일, 전부 다 해보면 한 10개 정도의 그런 모여져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정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레코드를 이렇게 스왑시키는 거라든지 뭐 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 디버깅을 오랫동안 해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질문. 이거 너무 유학 마스터로 너무 홍보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CSV 약간 CVS. 만약에 제작 처리를 할 때요. 예. 이미지 작업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제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비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죠. 사실은. 많은 웹 에이전시들이 디자인을 정말로 잘하는 회사들은 진짜 뭐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한다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 웹 에이전시들이 가장 힘든 점이 그런 고객들과의 의사결정 문제인데, 정말 잘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선 색깔을 갑자기 뭐 민트 컬러로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구심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뭐 디자인에 구심점이 없다. 도대체 이 구심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뭐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결과를 보여드려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찾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아예 같이 그냥 그날 당일날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걸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적용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적용하는 시간도. 근데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는 거는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당일날 끝나면 그 비용이 한 24만원? 이 정도 들어가세요. 그런데 했는데 아니요. 다시 하고.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럼 이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죠. 며칠이면 이게 5일만 해도 100만원인데. 메인 시간, 메인 서브 이렇게 잡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메인하고 서버를 잡은 다음에요. 제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만 바꾸면 되겠어. 라는 정도 수준이면,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그런데, 다 뜯어고쳐요. 그러면 오셔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하세요. 그럼 그걸 5시간 하루에 이제 시간을 낮을 잡아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네. 아예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죠. 네. 왜냐면, 고객분들도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아니거든. 내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시 원위치를 해달라고 하고 끝내지 않고 다시 다른 걸로 또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바로바로 돼요. 디자이너가 스케줄 딱 잡고 하면 바로바로 될 일인데 계속 오래 걸리고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고 그게 힘든 거죠. 디자인의 문제는 시간이. 그렇죠. 뭐 캐릭터를 막 그려야 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라면 시간이 걸리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그려오고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좋아 나는 이런 느낌이 필요해라고 한다고 하시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아예 그냥 쫙 펼쳐놓는 거죠.
몇 가지 정도를, 그 컨셉에 맞는 거 한 10가지 정도를 펼쳐놓고 대입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끝날, 기회비용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저희도 그런 두려움 없이 작업을 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맡기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업체에다가 제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수락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왜냐면 그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게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디자인을 많이 그 그쵸. 만들었어요. 어쨌든 좋은 성과물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투입한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제작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비용 한 300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를 맞춤 디자인으로 정말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다 맞춤으로 작업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그 디자인만 해도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가. 인건비 곱하기 몇을 해야 회사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도 연동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거는 진짜 믿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웹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되게 많아요. 마찰이. 하다 보면. 그래서 최대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회사들이. 그래야 이제 힘을 쏟아야 될 곳에 집중해서 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에이전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거의 그냥 솔루션에 대한 질문은 다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또 있으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퀵, 질문. 예. 내가 서울에 재설치나 이제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두 개가 다른 거죠. 다르죠. 복원은 그럼 복원 시점이 있는 거예요? 복원 시점은 이게 백업이 되는데 매일 새벽 5시에 백업이 되고요. 그게 짧게는 5일 정도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 9시 정도에 복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쭤보는 거죠. 언제 시점으로 복원해 드릴까요? 그럼 오늘 5시 걸로 복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제 밤에 작업을 했으면 그 전날 걸로 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 5시 전에 뭔가를 작업을 했다면 반드시 그 전날 걸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이 이제 9시인데 그 전날 한 오후 6시 정도 했다. 그러면 그날, 작업한 날 새벽 거.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어제 거죠.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복원이나 재설치하면은 자기가 작업했던 이제 JS나 CSS를 이제 입력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개발자시죠? JS, CSS 나오는 거 보니까. 복원은 그 백업된 거 그대로 복원이 되니까 자료하고 이런 게 다 살아나요. 다만 몇 시간 정도 작업한 게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날 새벽 걸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재설치는 아예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다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거죠. 네. 큐메뉴 저 사이즈 있잖아. 책 저기 있거든요. 오른쪽. 예. 이 홈페이지에 저 정도 크기와 저 정도는 적당한 건가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죠? 예. 이거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니라고 봐야죠. 저걸 약간 크게 하고 있는 건 어떻게 갤러리 저 사이즈. 아, 요것을. 네. 잠시만요. 이게 게시판으로 되어 있죠.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사이즈를 바꾸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있는 사이즈. 이거죠? 예, 가로세로. 예. 가로세로입니다. 이 이미지 비율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왜곡이 좀
왜곡이 없고, 덜 하고요. 핑계도 예. 게시판. 네, 그럼요. 게시판 리스트를 여기다 보여줄 수 있죠. 네. 홈즈는 아까 배우신 거 있잖아요. 게시판 편집하는 거. 아무데나 다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심지어는 한 페이지짜리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글쓰기 하고, 거기서 바로 목록 보고, 클릭하면 바로 내용 보이고, 수정 누르면 그 자리에서 수정 바로 창 뜨고, 창 바로 품 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중요한 교육이 네. 내용이 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어요? 전문가하고 아닌 전문가하고 차이 있는 느낌? 전문가 아니신가요? 저는 아니잖아요. 자주 뵀는데. 얼마나 모르고 자주 있어요. 아, 주말에 하는 교육이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날도 오후에 하는 교육이 있는데. 예. 교육에서 질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오는데 제일 예. 이게 어부스는 일이 많고 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아, 다른 교육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른 교육도 다 해요. 근데 거기는 좀 짧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전문가들과 아니, 주말에 또 오셨으니까 주말에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괜히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한 조금 뭐 30분 늦게 가더라도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만만한데 질문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셔야죠. 그래서. 막 전반적으로 막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막 질문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질문할 틈이 없어. 왜요?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 그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방법 없어요. 제가 안 해요. 아, 참, 그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그 모임 안 하세요? 그런 것도 이렇게 참여하자고 제안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게시판에 보시면 커뮤니티에 자유토론방에 교육 내용을 세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시고, 뭐, 어디 있는데? 그 기록을 지웠어요. 지우셨어요? 어머, 반응이 없어서 지우셨어요?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반응이 있죠. 아유, 지우셨구나. 어쩐지. 아, 그래도 영광입니다. 그런 내용을 올려주신 분을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제가 사실은 계속 게시판으로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저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 이렇게 교육장에서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네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여쭤봐요. 예, 예. 그 메인 페이지를 구성할 때요. 예. 고민 중인 게 좀 내용이 많이 보일 때 단어폭이 좀 복잡하게 구성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심플하게 좀 편하게 좀 구성하는 게 나은지. 후자가 훨씬 낫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좀 낫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니까요, 네이버. 네이버는 컨텐츠가 워낙 많고, 그리고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나온 UI가 그래도 그나마인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이버는. 오히려 일반 사이트인데 네이버보다 더 훨씬 긴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치면 네이버는 많은 건 아닌데,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이제 좀 꾸며놓되, 밑으로 스크롤이 길지 않은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이트 보면 굉장히 좀 스크롤 길게 해서 내용이 좀 많게 요즘은 원페이지 형식으로 예, 홈페이지를 만드는 곳이 많아서 스크롤을 그냥 끊임없이 무한 스크롤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이제 차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페이지는요, 스크롤의 그런 어떤 스크롤이 길게 내려가는 것을 압도할 만한 편리함이 있는 거거든요. 클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페이지를 만들 때 핵심적인 것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볼 때도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이 되게 중요해요. 원페이지 제작하실 때는. 왜냐면 그거를 막 공들여서 이렇게 읽을 그런 컨셉이 아니거든요. 읽는 컨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미지로 시각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스크롤을 할 때 그 페이지가 긴데 보통 이벤트들이 한 번에 발생을 하면
저 밑에서 움직이는 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원페이지 만들 때는 이제 스크롤을 할 때 보여지는 시점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게 발생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기법도 필요하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시면 적당히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신디케이션 API가 있으니까 굳이 메인 페이지에 게시물들을 다 끌어다가 뭔가 링크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웹 최저가 강의를 들으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내용이 좀 많아야 로봇이 자주 온다는 그러니까 구글과 같은 검색 로봇을 만약에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구글을 타겟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이트맵 제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아니면 자동화 시키시거나 신디케이션처럼. 게시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사이트맵이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시고 XML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 구글에서 가져갈 수 있는 포맷으로 파일을 계속 만들어 놓으시면 구글이 그 사이트맵을 계속 보면서 빠진 링크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세분이 되겠죠. 예. 결국은 또 검색 엔진 최적화 얘기로 또 끝을 내나요? 오늘?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 남아 있으신다면 제가 한 30분 정도는 더 가능하니까 남아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